오늘 리스크 컨트롤 타워, 손익계산과 증거금 계산. 선물 옵션을 하는데 증거금 계산을 할 줄 아는 분은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 한 명 말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증거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즉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해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의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방어하면 된다. 이 부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삼성전자 83,400원이었죠. 저걸 가지고 이제 선물 한 계약은 주식 10개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식 현물이 있고 선물도 저렇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 잠깐 한번 살펴봤죠. 올라가는 쪽은 우리가 매수라고 한다. 내려가는 쪽은 매도라고 그런다. 선물을. 그리고 올라가는 쪽은 상방 포지션이라고 말하고 내려가는 쪽은 하방 포지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순서는 매수, 삼성전자 선물 한 계약, 매도, 삼성전자 선물 한 계약, 그리고 한 계약은 주식 10주에 해당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포지션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즉 주식으로 환산한 금액. 가장 중요한 거 포지션보다 주식으로 환산한 금액. 자, 삼성전자 100주를 83,400원에 매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834만 원입니다. 너의 포지션 크기가 얼만큼인데 난 삼성전자를 100주 갖고 있어. 그 100주가 그러면 언제 샀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포지션 크기, 손실인지 수익인지,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물론 그 포지션이 834만 원어치의 상방 포지션을 보여준다 말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으로 선물로 따지면 10계약 매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재 834만 원어치의 금액이라면 매도 포지션,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834만 원어치만큼. 이게 뭐예요? 주식 선물, 삼성전자 10계약 매도 크기란 말이에요. 자, 포지션의 크기는 얼만큼입니까? 삼성전자 100주를 주식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지를 한다고 봤을 때 하방으로 834만 원어치 주식 선물 10계약이지만 포지션의 금액의 크기는 834만 원어치 하방 포지션을 구축이라고 말합니다.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거. 구축했다고 그러거든요. 진지를 구축한 것처럼 군사 용어가 많아요. 만약에 주식을 100주를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 현재 가격 83,400원이야. 자, 그러면 주식 선물 삼성전자는 몇 계약을 매도를 해야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내 수익률이 딱 굳혀지는 걸까요? 혹은 서브프라임 때처럼 급락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5만 원 가도 내가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이, 즉 갖고 있는 주식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이걸 해지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100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은 그렇죠. 뒤에서 0 하나 빼주면 됩니다. 주식 수량에서 10계약을 매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매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주식은 매수니까 주식 선물은 매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선물 10계약을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정확하게 삼성전자 100주를 해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선물 계약수 몇 계약을 갖고야 될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즉 증거금,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100주 834만 원어치 주식 갖고 있는 거를 매수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 10계약 매도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왜? 주식은 주식대로 있고 선물은 선물대로 매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쪽은 주식이고 이쪽은 선물이잖아요. 계좌가 다르단 말이에요. 통합 계좌도 있지만 어찌됐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죠? 네. 자산 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돈이 들어가느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리스크 컨트롤 타워의 본부에서는 무엇만 합니까? 그렇죠. 제가 대명제를 말씀드렸죠. 매수는 하지 않는다. 주식 선물로. 오로지 매도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의 목적은 주식 선물로 매수 포지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주식, 우량한 주식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주식을 팔지 않고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뭐를 취한 거예요? 주식 선물이라는 이 상품을 내 걸로 끌어당겨서 내가 필요한 거에 쓰는 겁니다. 즉 누구한테는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그렇지만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로 쓰이는 겁니다. 칼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선물, 매수,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쓰느냐. 죽이는 데 쓰느냐. 살리는 데 쓰느냐. 우리는 뭐에 취하는 겁니까? 매수의 선물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갖고 있는 주식을 방어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해지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방어를 위해 일단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삼성전자를 100주를 갖고 있으면 834만 원어치를 갖고 있죠. 이거를 절반만 담보를 잡습니다. 어떤 담보를? 주식 선물 매도를 위한 담보 금액으로. 나머지 50주는 사타 팔았다 할 수 있고 50주는 사타 팔았다가 안 돼요. 대신에 400만 원어치가 담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금으로 해서 주식 선물을 매도를 때릴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왜?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반대로 매도를 때리니까 오히려 해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따로 받지 않아요. 매도만 때릴 때는. 대신 매수를 할 때는 주식도 갖고 있고 주식 선물도 매수하니까 현금을 따로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선물만 매수한다거나 매도할 때는 당연히 현금이 필요해요. 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할 때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다?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반만 담보를 잡았을 때 충분히 10계약 선물을 때릴 수 있다. 834만 원어치를 100% 해지할 때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증거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즉 가번, 보유 주식을 절반만 담보 잡는다. 즉 삼성전자 100주 중에서 50%, 800만 원어치 중에서 400만 원만 담보를 잡는다. 보유 주식을 방어하는 매도, 갖고 있는 주식을 주식 선물로 매도를 쳐서 방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순수한 매도나 매수가 아닌 네이키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량주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834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지할 때 아까 주식 선물 10계약을 매도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주식의 포지션이 834만 원이죠. 똑같이 마이너스로. 자, 그런데 834만 원어치 주식 선물 매도를 할 때 돈이 그만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만 선물은 증거금을 요구하냐? 보통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요구합니다.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 보통 20% 요구해요. 그러나 넉넉하게 25%. 834만 원어치니까 200만 원어치만 증거금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뭘 잡았어요? 주식으로 그걸 증거금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10계약 때리고도 돈이 남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전혀 문제 없죠. 왜? 주식 선물에서 돈이 벌어지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주식에서 돈이 올라가니까 주식 선물에서는 부족한 거 그땐 조금 채워놓으면 되지만 절반을 주식 금액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50% 올라갈 때까지는 가닥 없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의 크기는 10계약을 매도하기 위해서 800만 원 같은 경우 200만 원만 필요한데 800만 원 주식을 담보로 4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매수나 매도를 순수하게 주식 선물만 샀다 팔았다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식을 담보로 매도를 때릴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굉장히 고급 팁입니다. 매수할 때는 돈이 들어가야 돼. 왜? 주식도 갖고 있지 또 매수하니까. 자, 그래서 증거금 우리가 쓰는 운용 전략. 얘는 주식 선물 할 때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방어의 개념, 해지의 개념이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네. 셀트리온이죠. 지난번에 했던 27만 4천 원. 37만 원에 매도를 때려서 28만 원에 주식을 셀트리온을 주식 선물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거를 계산하기 좋게 9만 원 차이가 아니라 10만 원으로 해서 그냥 38만 원으로 고치자고 그랬죠. 네. 자, 셀트리온을 100주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큰 거 한 장 100주. 그러면 주식 선물은 몇 계약 매도쳐야 됩니까? 그렇죠. 10계약을 매도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38만 원에서 100주니까 얼마를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셀트리온 3,8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하방 포지션 구축을 100% 셀트리온을 방어하려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손익 수익 관계가 없으려면 그렇죠. 하방 포지션으로 3,800만 원어치를 하방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셀트리온 주식 갖고 있는 만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선물로는 몇 계약입니까? 네, 맞습니다. 10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 10계약을 얼마에 때린 겁니까? 우리는 38만 원에 때린 거죠. 아까 보시는 차트에서. 근데 얘가 얼마까지 갔어요? 엊그저께 25만 원 갔지만 지금 살짝 올라서 27만 원. 그럼 38만 원에서 매도해서 28만 원에 정리했다고 본다면 한 계약당 10만 원 남은 거죠. 자, 10만 원씩 10계약인데 한 계약은 주식 10주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 맞죠? 100주가 공매도 때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주. 금액은 얼마 벌은 겁니까? 네, 1,000만 원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수익이죠. 수익의 동그라미. 왜? 공매도 때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주식선물 매도 쳤으니까. 자, 셀트리온 주식에서는 3,800만 원어치 갖고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1,000만 원 손실 났지만 주식 선물에서는 1,000만 원어치 수익이 났죠. 합치면 손익 수익이 없지만. 자, 증거금은 이런 포지션을 취할 때, 이렇게 방어의 개념을 취할 때 증거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증거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셀트리온 3,8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에서 1,700만 원만 담보, 절반만 담보를 잡으면 되니까.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거금은 25%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1,000만 원의 증거금 정도가 필요합니다. 셀트리온에서 25주 정도만 50주 잡으면 2천만 원이지만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건 그 3,800만 원 하방포 잡기 위해서 주식 선물 10개 매도 때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주식 선물 매도 쳐갖고 38만 원 매도 쳐서 28만 원 갔어. 얼마 벌었어요? 그렇죠. 1,0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증거금만 놓고 본다면 3,800만 원어치를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았지만 실제 증거금은 25% 정도밖에 불과하니까 얼마 투자한 겁니까? 그렇죠. 겨우 1,000만 원 투자한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죠. 실질적으로는 3,800만 원어치를 때린 거니까 하방포로. 대신 그때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000만 원만 필요했던 거죠.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포지션은 3,800만 원. 필요한 돈은 4분의 1 정도에서 5분의 1인 1,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1,000만 원만 갖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선물만 사거나 팔는 네이키드 매매라고 그래요. 그걸. 즉 벗었다. 방어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방패 없이 그냥 사고 파는 것을 네이키드라고 그럽니다. 네이키드 매매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식을 있는 것만 방어하기 위해서 매도를 때리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때는 네이키드 매매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생깁니다. 즉 방어만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주식 필요 없고 이것만 갖고도 할 수 있겠다. 왜? 적은 증거금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일단 이거 방어하는 거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실력이 되실 겁니다. 자,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포지션을 계산할 줄 안다. 그 포지션의 4분의 1 정도 넉넉하게 금액이 증거금이다. 증거금, 그렇죠? 4분의 1. 자, 그리고 수익금을 계산할 줄 안다. 내가 운용하는 돈 대비 수익금이 얼마일지. 그래서 아까처럼 셀트리온에서 1,000만 원이 벌었으면 저 1,000만 원 갖고 돈을 뺄 수도 있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떨어진 셀트리온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면 더 살 수도 있겠죠. 주식수를 늘릴 수. 이해되셨죠? 단순히 주식을 정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왜? 주식을 정리했을 때 다시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저건 주식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도 받아가면서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게임이에요. 담보량이 더 늘어나겠죠.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강은 여기에서 포지션 계산 그리고 손익 계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증거금률 계산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스크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날 저녁 5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 이렇게 격주로 금요일 저녁 5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